오늘의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개념 없는 며느리에게 머리채 잡힌 김복래 할머니와 이 개념 없는 며느리를 참교육한 김복래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 호텔의 다이너스티홀은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웨딩홀 곳곳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죠. 이곳은 평소 재벌가나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오늘 한지수와 박도윤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한지수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모습을 자랑했어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그녀는 스스로도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은 특히 더 빛이 났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수는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신라 호텔 브라이덜 라운지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표정에서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신랑 박도윤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그는 지수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둘 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해서 주변에서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평가받았죠. 도윤은 오늘 아침부터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 결혼식장에는 양가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화려한 호텔 결혼식장 분위기가 다소 낯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은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삼촌들은 호텔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에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세련된 차림새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고급 호텔 결혼식장이 익숙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될 김복래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와 장사를 하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신라 호텔 분위기에 조금은 위축되어 보였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아끼지 않고 이 비싼 신라 호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복래는 며느리가 될 지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특히 지수의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하며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지수 언니 너무 예뻐. 완전 공주 같아.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신라 호텔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목사의 주례사가 끝나고 반지 교환과 서약이 마무리되었어요. 도윤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웨딩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복래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결혼 예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촬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양가 가족들을 배치하며 포즈를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복래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수는 완벽한 사진을 위해 세심하게 자신의 드레스와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가족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들께서는 신랑 신부 양옆에 서주세요. 사진작가의 안내에 따라 복례와 지수의 어머니가 자리를 잡았죠. 하객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이 순간을 담으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수의 친구들은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복례의 머리 높이가 자신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을 본 지수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사진 각도가 이상해져요. 지수가 말하자 복례는 당황하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수가 갑자기 복례의 윗머리를 거칠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머리 좀 낮춰주세요. 사진 각도 다 망쳐요. 그 순간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이 멎은 듯 그 장면을 바라봤고 스마트폰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복례는 순간 굳어버렸고 지수의 표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지수의 친구들은 당황하며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결혼식 장면이 끝난 후 신라 호텔 웨딩홀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례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웨딩드레스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도윤은 당황한 채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계속하겠습니다. 사진작가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고 하객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지수만이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이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버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사람들은 댓글창에 뭐야 저거?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냐? 완전 충격적이다 같은 반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마무리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수군수군 대화를 나누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은 지수를 감싸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이라 예민했나 보다, 완벽주의라서 그런 거겠지 같은 말들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진짜 파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결혼식 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의 친구들이 올린 라이브 방송 녹화본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부분만 편집해서 따로 올렸어요. 결혼식에서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며칠 더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은 수군수군 대화하다가 지수가 나타나면 급히 입을 다물었고 직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인터넷 좀 보세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가 컴퓨터를 켜보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지수 성형외과 의사, 결혼식 시어머니 갑질, 신라 호텔 결혼식 사건 같은 연관 검색어들도 함께 떠올랐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자신이 복례의 머리를 잡는 장면이 수십 개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사라고? 시어머니가 무슨 죄냐? 환자들한테도 저럴 것 같다. 의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같은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지수는 당황했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이런 걸로 뭘 그렇게 난리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병원으로 항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약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그런 의사한테 수술받기 싫다는 이유였죠.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내 아내 인터넷에서 난리다라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도윤은 얼굴이 빨개지며 그냥 실수였을 거야라고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시골에서는 복례가 동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례야, 인터넷에 내 며느리 나왔더라. 아이고, 그런 애를 며느리로 받았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복례를 위로했어요. 복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지수도 준비하느라 예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민하면 사람 머리채를 잡아도 돼? 그건 아니지.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제 가족이에요. 도윤이 달래려 했지만 복례는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전화는 서로 답답해하며 끊어졌어요. 그날 밤 영상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며느리들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지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결혼식이라 예민할 수 있다. 사진 각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지수를 비판하는 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강남 성형외과 의사 며느리의 결혼식 갑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을 깨달았죠.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사흘째 지수는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계속 이어졌고 새로운 상담 문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간호사들은 지수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뒤에서는 원장님 성격이 원래 저랬나? 라며 수군거렸죠. 병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인터넷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수에 대한 신상 털기가 시작되었고 병원 위치와 연락처까지 공개되면서 항해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죠. 사실 갈등의 씨앗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양가 상견례를 할 때부터 지수의 태도는 복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날 지수는 복례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은근히 지적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지수가 물었을 때 복례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작은 가게를 해요라고 답하자 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도윤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죠. 예단과 혼수 준비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복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어머님, 예단이랑 혼수. 이건 제 병원 이미지에 맞춰서 새로 하셔야죠. 환자분들이 보시거든요. 마치 복례의 취향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말투였습니다. 복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어요. 그럼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브랜드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까르띠에나 불가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대답에 복례는 가격을 물어보고 깜짝 놀랐죠. 예단 반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혼수 가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만을 고집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평생 쓰는 거니까 좋은 걸로 해야죠. 제 친구들이 신혼집에 놀러 올 텐데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복례는 가격표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을 정할 때도 지수의 고집은 대단했어요. 강남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병원 다니기도 편해야 하고 아이 낳으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죠. 도윤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동네는 어때? 라고 제안했지만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전세로라도 강남에 살아야죠. 결국 복례는 평생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농사와 가게 운영으로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런 복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죠. 결혼식 전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어머님은 무채색 한복 입으세요. 사진에서 너무 튀면 안 되거든요. 복례는 이미 화려한 색깔의 한복을 준비해 놓았는데 지수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다른 한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결혼식 때 너무 많이 웃으시면 안 돼요. 사진이 어색해져요. 지수의 말에 복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또다시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수는 복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많이 와요. 다들 의사, 변호사들이니까 예의 지켜주세요. 마치 복례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복례는 그동안 쌓인 불만이 있었지만 계속 참아왔어요. 하지만 결혼식에서 머리채를 잡힌 순간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며칠 후 도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미안하다고 해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요.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엄마,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도윤이 애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이면 그냥 넘어갔을 거다. 도윤은 지수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신혼 초기인데 가족 간 갈등이 생기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면 지수는 지수대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수의 과거 대학 시절 사진들까지 찾아서 올리며 원래 성격이 거만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죠. 지수는 이런 상황이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복례는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서서히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복내야, 그런 며느리 둬서 뭐하냐? 우리 때는 그런 애들 없었는데. 동네 어른들의 말에 복내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인터넷 여론도 호전되지 않았어요. 예약 취소는 계속 이어졌고 새로운 환자들도 찾아오지 않아서 병원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댁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도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많을 거라고 답했죠. 시골에 집이랑 땅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지수는 관심 있는 듯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껴서 모으셨으니까. 아마 전체로는 30억 정도 될 거야.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도윤의 대답에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수는 복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 일로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서울로 올라오시겠어요? 복례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것에 조금 놀랐지만 관계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죠. 서울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난 지수는 평소와 다르게 상당히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신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너무 예민해서. 복례는 지수가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다.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면 되지. 복례가 말하자 지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병원 운영이 좀 어려워서요. 지수는 인터넷 사건 이후 병원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비 마련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복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골집이랑 땅, 그리고 창고 건물.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도윤이 말로는 전체 재산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지수가 자신의 재산 규모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재산들을 현금화하시면 병원 대출이랑 운영비 문제도 해결되고요. 지수는 마치 복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복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읽어서 남긴 거다. 그걸 어떻게 해?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도윤이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수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우선 현금으로 5억 정도만 있어도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지수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자 복례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따로 모아두신 현금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복례는 지수가 자신의 현금 보유액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복례는 노후 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그 땅들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복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지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도윤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지수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부동산은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금화해서 좋은 투자처에 넣어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 남긴 거다. 손도 대지 마라. 복례의 단호한 거절에 지수는 내심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금만이라도 5억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안 된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복례가 다시 한번 거절하자 지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지수는 화가 치밀었어요. 고작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도윤을 통해서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해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윤은 난처해했지만 지수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수병원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복례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아들아, 그런 큰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한 주 후 복례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현금 5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가족 명의로 대출 보증을 서셨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복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지수가 복례 명의로 대출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수가 급해서 그랬나 봐요. 곧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복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복례는 지수가 자신 몰래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간 것에 분노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제야 복례는 지수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시댁의 30억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복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복례가 5억 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때 큰아들 상호가 급히 시골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변호사인 상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일을 정리하고 내려온 거예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복례는 지수가 자신 몰래 돈을 빼간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 아이가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 복례의 말에 상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사기에 가까운 행위야. 상호는 바로 지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수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최근 결혼식 사건 외에도 다른 기사들이 나왔어요. 엄마, 이 사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상호가 찾아낸 것은 2년 전 강남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기사였습니다. 강남 성형외과에서 환자 중퇴, 대리수술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를 보며 상호는 놀랐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지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병원 측은 원장과 무관하다며 해명했었죠. 엄마, 이 기사 기억나요? 2년 전 강남 성형외과 환자 중퇴 사건.
상호가 기사를 보여주자 복례는 그래. 그때 뉴스에서 봤지. 그런데 그게 지수랑 관련이 있다고? 복례는 당시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호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수에 대해 알아봤죠. 한지수? 그 사람 소문이 좀 안 좋던데. 동료 변호사의 말에 상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상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직접 대리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들이 있었지만 당시 강력한 로비와 합의로 무마되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상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연락을 취했어요. 그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수술실 CCTV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검사의 말에 상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놓친 증거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검사가 귀띔해준 정보에 따르면 병원 내부 직원 중 일부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삭제되었다고 알려진 CCTV 영상의 백업본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상호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상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수가 직접 대리 수술을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예요. 탐정이 보여준 휴대폰 스크린샷에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죠. 수술 어려우면 김 과장이 대신해. 나는 VIP 환자 봐야 해. 지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 CCTV 그 부분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탐정을 통해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을 찾아내서 증언을 확보했고 놀랍게도 삭제되었다고 알려진 CCTV 영상의 백업본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상호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수술실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에는 지수가 수술 중간에 나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계속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대리 수술 지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상호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의 병원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파보니 다른 문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불법 리베이트도 받았어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금 탈루도 심각해요. 상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수는 병원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의사 면허 취소는 기본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상호는 지수의 범죄 행위들을 정리하며 복례에게 설명했어요. 대리수술 지시, 의료사고 은폐, 불법 리베이트, 세금 탈루. 이 모든 게 다 증거가 있어요. 복례는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분노와 동시에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로 충분히 지수를 압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호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정리하며 말했어요. 2년 전 사건, 너무 깔끔하게 무마된 것도 이상하고 분명히 뒤에 큰 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례가 걱정하자 상호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한 번에 끝장내야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상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수와 직접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죠. 엄마,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완벽한 승부수를 준비할게요. 상호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지수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했으니 제대로 된 반격을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상호가 모든 증거를 수집한 지 일주일 후 복례와 상호는 시골집 안방에서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2년 전 대리 수술 사건의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직접 대리 수술을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수술실 CCTV 영상,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영상만 봐도 지수가 수술 중간에 나가버리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두 번째 USB에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내역, 은행 거래 기록, 그리고 업체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세세하게 수집되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았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세 번째 USB에는 세금 탈루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병원 실제 수익과 신고 수익의 차이,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돈의 흐름, 그리고 가짜 영수증들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보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추징세금만 해도 몇십억 원은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USB에는 결혼식 머리채 사건의 원본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수의 친구들이 올린 편집된 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담긴 완전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지수의 평소 성격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니까요. 아들아, 이 정도면 정말 끝장낼 수 있는 거야? 복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상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어요. 엄마, 이 정도 증거면 의사 면허 박탈은 기본이고 병원 폐업, 형사 기소까지 모든 게 가능해요. 게다가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상호는 각 증거의 파괴력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리수술 지시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예요.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세금 탈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몰래 빼간 5억 원은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고요. 상호의 설명을 들으며 복례는 지수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들아,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냐? 복례의 질문에 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게다가 이런 의료계 비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다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상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지수의 병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원장이 너무 독단적이고 환자들을 돈으로만 봤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번 결혼식 사건이 터지면서 다들 용기를 내서 증언해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2년 전 의료사고 때 피해자 가족들도 여전히 억울함을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에 합의금을 받긴 했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 찜찜해했다고 해요. 이번에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상호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의료진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세금 탈루는 국세청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부분은 경찰에 고발하고요.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면 지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 우리가 먼저 지수에게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상호의 제안에 복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기회? 협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 포기하면 이 모든 증거를 묻어주겠다고요. 상호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지수 입장에서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 포기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의사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해? 복례가 걱정하자 상호는 형도 이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지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상호는 이미 협상 장소와 방법까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호텔 VIP룸에서 만날 거예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압박하고 마지막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진해서 이혼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모든 게 공개되거나. 그런데 지수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복례의 의문의 상호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엄마,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도 소용없어요. 지수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황을 금세 파악할 거예요. 상호는 마지막으로 복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길 거예요. 지수가 그동안 엄마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우롱한 것 다 갚아줄 거예요. 복례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언제 지수를 만날 거야? 내일 당장 연락해서 모레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끌 필요 없어요. 상호는 모든 USB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지수와의 최종 승부가 시작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복례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머리채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상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저 도윤이 형이에요.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수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7시에 롯데호텔 VIP룸으로 오세요. 어머니도 함께 오실 거예요. 상호의 말에 지수는 조금 의아했지만 승낙했습니다. 복례와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상호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롯데호텔 VIP룸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조용한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지수는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도 안녕하세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복례와 상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앉아요. 복례가 간단히 말하자 지수는 조금 어색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어요. 상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씨,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여러 개의 USB를 꺼내 놓았죠. 지수는 그 물건들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2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상호가 첫 번째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물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수의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관련 뉴스였어요. 당시에는 원장과 무관하다고 했었죠? 지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해결된 일이에요. 하지만 상호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어요. 이것도 해결된 일인가요? 화면에는 지수가 직접 대리 수술을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술 어려우면 김 과장이 대신해. 나는 VIP 환자 봐야 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본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것도 봐요. 상호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자 CCTV 그 부분 지원하라는 메시지까지 나타났습니다. 상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수술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지수가 수술 중간에 나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삭제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백업본이 남아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상호가 두 번째 USB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으셨네요. 이것도 해결된 일인가요? 지수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 세금 탈루 자료도 있어요. 상호가 세 번째 증거를 보여주자 지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도 사라졌어요. 병원 실제 수익과 신고 수익의 차이,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돈의 흐름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이죠. 상호가 네 번째 USB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결혼식에서 복례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의 원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버전이에요. 지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가 되었어요. 형님,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권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선택은 이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서에 모두 제출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상호의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사 면허 취소, 병원 폐업, 형사 기소, 그리고 막대한 추징금까지 모든 게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은 상호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자료는 영원히 묻어드리겠어요. 지수는 상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빼간 5억 원도 당장 돌려드려야죠. 복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서볼 생각도 했지만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호사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의료계에서는 대리 수술 지시만으로도 면허 취소가 확실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지수가 간신히 말했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면 정말로 이 자료들을 묻어주실 건가요? 지수가 마지막 확인을 하자 상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약속드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5억 원도 일주일 안에 돌려주셔야 해요. 지수는 손을 떨며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과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마침내 지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상호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머리채로 시작된 갈등이 완전한 패배로 막을 내린 것이었어요. 이혼 서류의 서명이 끝난 후 롯데호텔 VIP룸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복례와 상호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5억 원은 언제까지 돌려주실 건가요? 상호가 마지막 확인을 하자 지수는 일주일 안에 꼭 돌려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호가 추가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마세요. 도윤이한테도 접근하지 말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모든 협상이 끝나자 지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호텔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5억 원이 복례의 통장으로 돌아왔어요. 지수는 병원을 급히 처분해서 돈을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다시 돌아온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죠.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복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후 복례는 시골 장터를 걸으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그 성형외과 며느리 요즘 어떻게 됐어?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혼했어. 서로 맞지 않더라고. 복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의사였는데 아깝네. 아깝긴 뭐가 아까워. 사람 위에 직업 없고 직업 위에 사람 없지. 복례의 말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사람됨이 중요하지. 그런데 복례야, 도윤이는 괜찮아? 동네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원해하더라고. 복례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도윤은 지수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홀가분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이제 이해가 되었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날게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들아, 괜찮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복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마음을 잘 보고 만나거라. 도윤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죠. 지수는 이혼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을 처분한 후 서울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의료계에서는 한지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건으로 시작된 소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몇 달 후 상호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마음이 편해서 잠도 잘 오고. 복례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상호야, 너 덕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엄마가 그동안 참고 견뎌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호는 어머니의 인내심에 감탄했어요. 만약 엄마가 처음부터 폭발하셨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끝낼 수 없었을 거예요. 복례는 사람 잃은 때가 있는 법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복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복례 씨가 며느리를 어떻게 혼냈는지 아냐? 아이고, 그 이야기 또 하네. 하지만 복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 거야. 1년 후 복례는 여전히 시골에서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작은 가게도 운영하며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죠. 역시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도윤은 가끔 시골집을 찾아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엄마가 맛있는 것 해줄게. 머리채로 시작된 이 모든 소동은 결국 복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복례는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복례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례의 시골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머리채 사건은 사람 위에 직업 없다는 교훈을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